지방은행발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미 전역에서 모두 190개의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이자율이 20%를 웃돌고 있는데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시가 길거리 쓰레기 더미를 관리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컨테이너 형태의 대형 쓰레기통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스트릿 파킹 공간 15만 개를 없애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의 핵실험장에서 도로와 건물 건설 등 새로운 징후가 포착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심장병과 암, 약물 과다 복용 등에 이어 지난해 미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방은행발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미 전역에서 모두 190개의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팩웨스트 뱅코프가 위기설의 진원지인데 주가가 널뛰기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이후 지난주에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함으로써 지금까지 미 전역에서 3개 지방은행이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87개의 은행이 더 파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USA 투데이는 많은 은행들이 무보험 예금을 대거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파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25만 달러까지는 예금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이를 넘으면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미국 은행들이 25만 달러 이상의 예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5만 달러 이상의 예금을 보유한 예금주들은 서둘러 예금을 인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행 곳곳에서 뱅크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USA 투데이는 추가 은행 파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위기의 진원지는 팩웨스트 뱅코프로 최근 주가가 폭락하면서 지방은행들의 주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이 은행은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등지에 약 70개의 지점을 두고 있고 자산 규모는 440억 달러에 달합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의 팩웨스트가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 이후 주가가 50% 이상 급락했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과 달리 뱅크런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 금융당국은 주가 급락 배경에 공매도 세력의 시장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은 주가가 80% 이상 급등하는 등 널뛰기장을 이어갔습니다. KBN 뉴스 지한승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근 미국인들의 은행 예금 걱정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과반수가 은행에 맡겨둔 돈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제 CNBC 방송은 갤럽 설문조사를 인용해 1년의 은행들의 파산으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갤럽은 4월 3일부터 25일까지 이번 조사를 진행했는데 시그니처 은행과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이후입니다. 미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에서 응답자의 거의 절반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맡겨둔 돈의 안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19%는 매우 걱정된다, 29%는 약간 걱정된다고 대답했습니다. 20%는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30% 정도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예금 안전에 대한 우려 수준은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후 갤럽이 진행한 조사 결과와 비슷했습니다. 설문 이후에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규제 당국의 중개로 JP모건 체이스에 매각됐습니다. 또 이날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팩웨스트 은행 주가가 반토막 나면서 다시 지역 은행 불안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갤럽에 따르면 공화당원 또는 무소속이라고 밝힌 응답자와 중산층 및 저소득 층이 예금에 대해 더 걱정했고 대학 학위가 없는 미국인들도 더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10회 연속으로 인상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이자율은 20%를 웃돌고 있는데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서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뉴욕타임즈는 연준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먼저 금리 인상과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는 신용카드의 이자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뱅크레이트닷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미국의 평균 신용카드 이자율은 2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인데 여기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랠리를 시작한 지난해 3월 미국의 신용카드 이자율은 약 16%였습니다. 자동차 대출은 연준의 금리 영향을 받는 5년 만기 재무부 채권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대출 이자율 결정하는 금리 이외의 신용 기록과 차량 유형, 대출 기간과 계약금 등도 비율 계산에 포함됩니다. 자동차 가격 비교 사이트 에드먼즈에 따르면 3월 신차 대출 평균 이자율은 7%로 6개월 전에 비해 약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보다는 일반적으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따라가고 이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 연준의 조치, 투자자들의 반응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타 모기지의 경우 연준의 금리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데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가변금리 모기지 등은 일반적으로 연준의 금리가 변경된 뒤 몇 달 내에 오릅니다. 뉴욕타임즈는 저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연준의 금리 인상이 즉각적인 예금 이자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도 뉴욕시에서 길거리 주차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가 길거리 쓰레기 더미를 관리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컨테이너 형태의 대형 쓰레기통을 설치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스트릿 파킹 공간 15만 개를 없애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시 청소국이 컨설팅 회사 맥킨지와 함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도로변에 컨테이너 형태의 대형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상업, 주거용 건물 쓰레기를 모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국의 쓰레기 수거 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쓰레기를 컨테이너 안에 보관해서 냄새를 방지하고 쥐도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미 대부분 이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뉴욕시의 건물 밀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쓰레기를 소화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설치하려면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길에 쌓인 쓰레기 더미의 89%를 컨테이너에 소화하기 위해서는 15만 개의 스트릿 파킹 공간을 없애야 하고 일부 블락에서는 최대 25% 상당의 주차 공간을 없애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뉴욕시 스트릿 파킹이 앞으로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뉴욕 시민들은 이미 공공 자전거 프로그램 시티바이크의 파킹 공간을 크게 늘리면서 주차 공간이 대폭 줄었는데 앞으로는 스트릿 파킹 자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넣을 컨테이너 설치 비용과 컨테이너에 모인 쓰레기 수거에 적합한 특수 차량 주문 비용 등 작은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쓰레기 컨테이너를 설치하려면 향후 10년간 적어도 수억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뉴욕시의 4월 전체 범죄 건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까지 떠오른 차량 절도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3일 뉴욕시경이 발표한 4월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시 전역에서 발생한 7대 주요 범죄는 9,98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9,616건보다 3.8% 증가했습니다. 살인은 지난해 4월 34건에서 32건으로 강도 사건은 같은 기간 1,268건에서 1,220건으로 줄었지만 차량 절도와 중폭행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월 939건을 기록했던 차량 절도 건수는 올해 4월엔 1,283건으로 1년 만에 36.6% 늘었습니다.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현대 기아차를 훔치는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4,492건의 차량 절도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벌써 13% 증가한 상태입니다. 중폭행 역시 지난해 4월 2,103건에서 2,153건으로 7.1%, 성폭행 사건은 108건에서 118건으로 9.3%, 중절도는 3,915건에서 3,980건으로 1.7% 증가했습니다. 다만 팬데믹 이후 급증했던 총격 사건은 줄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 총격 사건은 72건으로 지난해 4월 105건에 비해 31.4% 줄었습니다. NYPD는 적극적인 총기 사건 대응과 3D 프린트 등으로 제작한 불법 총기 환수 작업 등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전철이나 버스 등에서 발생한 범죄도 감소세로 지난달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167건으로 지난해 4월 179건보다 6.7% 줄었습니다.
하지만 4월 집계된 징후범죄 건수는 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건에 비해 31% 증가했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의 핵실험장에서 도로와 건물 건설 등 새로운 징후가 포착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예상돼 온 7차 핵실험이 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진행될 것이 확실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는 어제 보고서에서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4번 갱도에서 새로운 활동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위성 사진은 지난달 21일 촬영됐는데 보고서는 4번 갱도의 무너진 입구로 이어지는 도로가 이제 완공됐는데 이곳에서 공사는 수개월 동안 중단됐었다며 게다가 4번 갱도의 무너진 입구 앞에 작은 건물 2개가 새로 건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관측된 활동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정황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예상된 7차 핵실험은 거의 틀림없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4번 갱도에서 포착된 새로운 움직임이 북한의 핵실험 능력을 3번 갱도 이외로 확장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전략적 기만 전술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2018년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신뢰 조치라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에 2번에서 4번 갱도를 폭파했지만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대화가 교착에 빠지자 2022년 초부터 파괴했던 갱도를 복원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그해 8월에는 3번 갱도를 복구하는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비롯한 군사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달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지도부가 결심하면 언제라도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이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심장병과 암, 약물 과다 복용 등에 이어 미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예비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에서 기록된 사망 원인 가운데 코로나19는 4번째로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69만 9,6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암 사망자가 60만 7,790명, 약물 과다 복용을 포함한 비의도적 부상에 따른 사망자가 21만 8,064명을 각각 기록하면서 사망 원인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18만 6,7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보다는 47% 급감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치명적인 질병이라면서 코로나19는 독감이나 새로운 종류의 감기와 비슷하게 되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거나 감염 후 자연 면역력을 가졌지만 사망자가 여전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코로나19보다 위협적인 질병으로는 심장병과 암이 꼽혔습니다. 심장병 사망률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상승했고 암 사망률은 2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만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런 현상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의료시설 방문을 연기하면서 암 검진이 줄었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염증 때문에 심장병이 악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중고교생들의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특히 청소년 4명 가운데 1명이 ADHD 치료제 등 각성제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스뉴스는 지난달 30일 미시간 대학의 연구를 인용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 전역 10대 청소년은 4명 중 1명의 비율로 각성제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학업 성적을 향상하고 집중력을 키울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ADHD 증상 치료에 쓰이는 에더럴, 리탈린 등의 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각성제는 ADHD 치료에 보편적으로 쓰이는 약물이면서 10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용되는 약물로 꼽힙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각성제의 오용이 역으로 학업 성취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집중력을 높이고 수면의 필요성을 낮출 수는 있지만 중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는 ADHD 약물 오용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청소년 대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모, 교육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모두 처방에 따라 약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연구진은 자극성, 비자극성 ADHD 치료용 약물을 복용한 학생은 복용하지 않은 학생보다 코카인이나 필로폰 등의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낮은 수준의 약물을 시도한 사람이 추후 강력하고 위험한 약물 사용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는 게이트웨이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은 장기간 오남용 시 심각한 건강의 위협을 겪을 수 있다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용량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SNS에는 한 여자가 놓친 유모차가 4차선 고속도로로 굴러가는 모습이 담긴 위험천만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여자는 유모차를 잡으려고 달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졌는데요. 다행히 고속도로에 들어가기 직전 한 남자가 황급히 달려와 유모차를 세웠습니다. 지난 1일 자신의 승용차 옆에서 유모차를 놓친 여자가 혼자 굴러가는 유모차를 잡으려고 서두르다가 갑자기 바닥에 넘어지면서 유모차가 4차선 고속도로 근처로 다가가는 아찔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아이가 탄 유모차를 잡으려고 여자가 안간 힘을 쓰며 일어서려고 했지만 연거푸 다시 넘어졌고 유모차는 갈수록 속도를 내며 4차선 도로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그 순간에 한 남자가 달려와 유모차를 잡았습니다. 또 다른 행위는 달려와 여자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고 유모차를 잡은 남자는 여자에게 유모차를 밀고 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여자가 넘어지면서 무릎을 심하게 다친 것 같다. 또 위험천만한 순간에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진 사건의 정확한 장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영상의 자막엔 그날 캘리포니아에 강풍이 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강풍으로 인해 유모차의 잠금 장치가 풀렸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인력 부족 산업과 인구 감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를 확대하는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고시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인력난이 심각한 음식점업과 숙박업 등 6개 직종에 대해 재외동포의 취업이 허용됩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재외동포에 대해선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간 제한됐던 직종의 취업을 모두 허용했습니다. 2021년 법무부가 집계한 체류 외국인 국적 및 체류 자격별 현황에 따르면 F4 비자를 발급받은 재외동포는 총 47만 8,442명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발표한 4월 고용상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25만 3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8만 개 증가를 크게 상회한 결과입니다. 지난 3월 증가폭 16만 5천 개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문 사무 서비스 4만 3천 개, 보건의료 4만 개, 레저 접객업 3만 1천 개 등의 순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업률은 3.4%로 전월 3.5%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은 물론 시장 전망치 3.5에서 3.6%를 하회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지난 1969년 이후 54년 만에 최저치 타이 기록입니다. 연방 하원 도전을 선언한 바 있는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세크라멘토 셰리프국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10시 23분에 주의회 의사당 인근에서 적색 신호등을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로 통과해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가 차를 정지시켰고 조사 결과 음주운전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 의원은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방 하원 도전 중단은 물론 현재 상원직도 식물 의석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정치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뉴저지주 교육위원회는 현재 750점으로 정해져 있는 졸업학력 측정 시험 합격 점수를 725점으로 25점 낮추는 안건에 대해 3일 찬성 6표 대 반대 5표로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졸업을 1년 앞둔 10만여 명의 1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졸업학력 측정 시험 합격률이 상당 수준 높아지게 됐습니다. 졸업학력 측정 시험 합격 점수를 낮춘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학력 저하와 수험생들의 정신적 부담 등으로 인해 탈락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13도, 섭씨 55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대체로 화창하겠지만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